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신보기 워크아웃 이것과 법원의 개인회생 둘 중에 나한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최종적으로 나한테는 무엇을 추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신보기 채무조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게 있고 이자율 채무 조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채무 조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그 개인 워크아웃이죠. 여기 이제 신청 시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아시기로 개인 워크아웃 하려면 90일 이상 연체를 해야지 신청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90일 전에도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정도가 되면 이자율 채무 조정이 신청 가능하고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라도 연체전 채무 조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자나 원금의 탕감 범위에 대해서 또는 신청 시기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취지에서는 다들 비슷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신보기 설명에 따라도 급여나 그 사람의 부양 가족 수에 따라서 원금이 감면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기 상담사하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신보기에 갔다 오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은 변제율이 높습니다. 변제율이 대부분 높고 탕감을 별로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체크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입니다. 내가 월급이 15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매월 25만 원을 3년 동안 변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월급이 35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제외하면 월 225만 원을 변제하고 내가 월급이 350만 원인데 부양가족이 많아서 320만 원 공제하면 월 30만 원 변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경우가 변제금이 낮고 이게 변제금이 높은 거죠. 자, 첫 번째, 월급이 낮은 사람은 개인회생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확히는 변제율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월급이 낮으면 변제율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월급이 높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월급에서 생계비를 많이 빼는 사람, 방금 산정 방식을 보셨잖아요. 생계비 3명, 4명치 다 빼버린다. 이러면 변제금이 다시 낮아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추천합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그 신속 채무조정 있죠. 연체 조금만 됐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 그걸 승인받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채무는 8,500만 원 정도 됐고 딱히 정규직은 아니고 나이가 50대시니까 일용직으로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벌고 있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성인이죠. 저분이 신보기에서 승인받은 조건이 뭐냐 하면 채무가 8,500이잖아요. 이것을 120개월 동안 10년이죠. 10년 동안 분할해서 변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에서 6회까지는 98만원, 또 어떨 때는 120만원, 어떨 때는 110만원인데 대략 월 평균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변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120개월 동안 120만원 변제인 것으로 봤을 때 1억이 넘어가니까 이자는 일부만 탕감되고 일부는 변제하고 원금은 전액 변제하는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저분의 신보기 조건은 원금만 변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를 다 탕감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70만원씩 120개월 10년 동안 변제하면 8,5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원금을 다 변제해야 되고 이자 일부도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 위에 예시를 든 사람 같은 경우는 월 120만 원 정도 대략이요. 월 120만 원 정도 120개월 변제하니까 1억 4,400만 원 정도 변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신보기를 안 하고 개인회생을 하겠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일단 월급이 낮은 대로 이직하실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50대고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닌 일용직, 일당직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직장 가도 자기 인생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약간 낮은 대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5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이 25만 원이 나오잖아요. 이걸 3년 동안 내봐야 900만 원밖에 안 돼요. 또는 법원에서 월급이 너무 낮다. 이걸 이유로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50만 원까지 높인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36개월 변제하면 1,800만 원이죠. 8천이나 1억 4천 변제할 바에는 900만 원, 1,800만 원 변제하는 게 낮은 변제금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신보기에서 하는 채무 조정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전체 채무액을 8년에서 10년 정도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변제를 시킨다 이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탕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옆에서 보면 원금이 탕감이 잘 안 돼요. 원금 100% 변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변제 방식이 다르죠. 채무를 3년 동안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월급에 비례해서 3년 동안만 변제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탕감이죠. 그러니까 월급이 낮은 사람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변제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탕감 많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차이가 크게 나는 거고
월급이 낮은 사람은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월급이 높은 사람은 신보기를 추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제율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월급이 높아도 내가 뺄 수 있는 부양가족 생계비가 많으면 변제금이 작잖아요. 그 사람은 월급 낮은 사람하고 똑같지. 월급이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이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 간부인데 결혼 일찍 해서 자녀들이 이미 다 성인이야. 다 대학교 다 이상 다 갔어. 이런 사람은 월급 많으니까 변제금이 높겠죠. 뺄만한 부양가족도 없으니까. 그리고 탕진액으로 청산가치 많이 반영된 사람 있죠. 예를 들어 30대 고소득인데 도박 탕진이야. 미혼이니까 부양가족 생계비 뺄 것도 없는데 도박 탕진은 청산가치에 들어와서 변제금을 자꾸 끌어올리니까 이런 사람은 변제금이 높겠죠. 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상담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지방 법무사님께 사건을 맡겨서 인가를 받았는데 자기 변제금이 너무 높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3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분 채무가 한 8천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월급이 한 380만 원. 그분이 현장직 생산직인데 추가 근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월급이 꽤 높았는데 월급이 380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20만 원대면 변제금이 260만 원이 나왔던 분이죠. 미혼이고 아버님 주택에 무상 거주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30대 중반이니까 아버님은 나이가 많고 무직이겠죠. 근데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부양가족을 안 빼준 거예요. 근데 부양은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가진 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생활비가 없는데 자기가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개인회생을 380만 원 월급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 빼고 260만 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요거 이제 30개월 변제해서 8천만 원 전액 변제지. 이분은 3년 변제 할 것도 없죠. 3년 변제 안 가도 전액 변제가 되니까 30개월 변제만 하고 끝이 나겠죠. 근데 본인하고 아버지 생활비를 한 달에 120만 원으로 두 명이 살아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변제금이 많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개인회생을 안 하고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자, 이자는 전액 탕감받고 원금만 변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8천만 원을 10년 120개월 동안 나누면 월 66만 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 380만 원 받아서 66 내고 한 310만 원 가지고 매달 본인하고 아버지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120만 원 가지고 두 명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310만 원 가지고는 두 명이 살 수 있잖아요. 어차피 100% 변제 8천만 원 다 갚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짧고 굵게 변제해야 되니까 힘든 거고 여기는 가늘고 길게 변제하니까 살만한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사건을 제가 다시 대리를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봤자 결론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이니까 신보기에 워크아웃을 추천한다. 가늘고 길게 변제하면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쓰시라.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근데 이게 참 제도가 힘든 게 그분이 2, 3주 있다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신보기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변제 기간이 길어서 그렇겠죠. 이 채무자도 이거를 채무를 끌어안고 매월 변제하는 걸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데 자기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깨에다가 10년 변제 그거를 지고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실직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긴 기간 동안 그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기 싫었겠죠. 그렇다고 개인회생 하자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아버님을 부양할 수 있다면 이분은 개인회생으로 3년 만에 끝내는 게 좋은데 아마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셨겠죠. 자기가 반드시 아버님을 부양해야 되니까 이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다. 가늘고 길게 변제하면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요. 월급이 작고 변제율이 낮다. 그러면 개인회생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탕감이 많이 되잖아요. 월급이 작으면 어차피 변제금이 낮으니까 36개월 동안 요것만 변제하고 나머지 다 탕감받는 개인회생이 낫죠. 근데 내가 월급이 많아. 그리고 뺄만한 부양 가족도 없어. 그래서 변제율이 막 90% 100%야. 그러면 내가 자식이나 또는 모셔야 되는 부모님이 있어서 당장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워크아웃해서 길게 오랫동안 가늘고 길게 변제하면서 평소에 생활비를 넉넉하게 쓰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나 내 다른 형제가 부모님이나 자식을 부양해 줄 수 있다. 그러면 3년 만에 빨리 그냥 짧고 굵게 개인회생해서 끝내버리는 게 낫다 이거죠. 개인회생을 찾아오시는 채무자들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가 잘 없죠. 대부분 월급이 작고 비정규직이고 일당직이고 이직이 많고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뭐 재산이 많고 변제율이 높고 이런 사람은 잘 없죠. 그런 사람은 재산을 팔든지 뭐 다른 수를 썼겠죠. 그래서 월급 많은데 변제율 높다 이런 분들은 좀 전에 설명했던 30대 고소득인데 대출받아 투자하다가 뭐 크게 물렸다거나 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1번 사례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하고 워크아웃이 뭐가 다르냐? 왜 두 개가 차이가 나느냐? 계산 방식이 뭐가 다르길래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나는 워크아웃이 좋은가? 개인회생이 좋은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